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지난번 영상들 보시고 숙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할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면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인이 정말 잠꾸러기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수명을 늘리는 혁신적인 새로운 요법이기도 하고 기억력도 강화하고 창의력도 높여주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몸매도 날씬하게 해주고 식욕도 줄여주고 암과 치매도 예방하고 감기 독감도 막아주고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도 줄여주고 행복한 기분은 높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줄여준다.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바로 수면이 주는 좋은 결과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수면 과학자인 매슈 워커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그 책에 쓴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만큼 수면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교수님을 통해서도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있는 잠꾸러기인지 정말 피부에도 수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면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1989년에 본격적인 연구가 된 것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쥐를 대상으로 수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쭉 보는 연구 중에 피부에 대한 연구도 봤어요. 놀라운 것은 쥐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이틀이 지난 후부터 한 2주 정도까지 사이에 발바닥, 발가락, 꼬리 이런 쪽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과각하증이 되고 괴사가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온 거예요. 쥐에 있어서 2주는 거의 사람에게는 3년과 가까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다른 조건은 다 변함이 없이 오로지 수면 시간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피부에 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잠을 잘 못 자면 피부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피부 자체를 잘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라멜라바디 같은 물질들이 잘 생성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도 생성이 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표피층과 진피층이 다 잘 생성이 안 되니까 피부가 건강할 수 없겠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킨 에이징, 피부 노화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를 본 문헌들도 있었는데요. 이 문헌상에서도 잠을 잘 잔 군, 7시간 이상 자고 수면의 질도 높은 군과 5시간에서 7시간 그 정도로 숙면을 하지 않은, 수면의 질도 좋지 않은 그런 균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노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피부 톤이 좀 좋지 않고 칙칙해 보이고 잔주름 같은 것도 조금 더 잘 보이게 됐고 다크서클도 조금 더 많아진다고 돼 있었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TWL이라고 이렇게 피부 장벽 기능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피부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을 때 회복되는 수치도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숙면이 되지 않으면 피부 노화도 진행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 문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하신 건데 4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수면을 조금 제한해 봤어요. 그랬더니 단 하루만 해도 피부가 많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글로우라고 해서 왜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 피부의 투명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쪽으로 됐고 특히 이런 잠을 안 잤을 때 제일 많이 변화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탄력도였어요. 탄력도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잘 자야 피부 미인이 되고 피부 노화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저처럼 식생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이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당독소가 얼마나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드렸죠? 달고나를 콜라겐 섬유에 쫙 뿌려놓으면 달고나가 딱딱해지면서 콜라겐이 같이 바스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당독소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을 잘 자면 단 음식을 덜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로 당독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단 거를 좀 덜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로 당독소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잠을 잘 자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사 환자분들, 이 환자분들도 사실 슬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석하게도 이 환자분들은 유전적으로 숙면을 잘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면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또 그래서 이 주사 환자분들은 숙면을 잘 하도록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그 피부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JAAD라는 그 논문에서도 이런 만성 피부염을 가진 환자들에서 수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수면을 잘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장내세균의 중요성이 이 수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장내세균이 안 좋으면 수면이 안 좋다고 돼 있고, 수면이 안 좋으면 또 같이 장내세균이 안 좋다고 돼 있어서 결국은 다 같이 잠도 잘 자고 잘 가려 드시고, 그래야 장내세균도 좋아지고, 장내세균 좋아지면 잠도 또 잘 자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죠.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자율신경계가 검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수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수면은 한 가지 요인만 좋아져서 좋아질 수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습관적인 거. 일단 될 수 있으면 저녁이 되면 규칙적으로,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보통은 11시 전후가 좋다고 돼 있고, 늦지 않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주무실 때는 그 방을 굉장히 어둡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것도 주변에 두지 않는 게 좋다고 돼 있고, 너무 늦게 드시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돼 있고, 운동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좋다고 돼 있고, 알코올 섭취도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알코올은 진정 효과가 있는 거라서 술을 드시면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신을 잃는 거예요. 원래는 숙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데 최소한 8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밤에 알코올을 섭취를 하시면 자는 동안에 그게 분해가 되면서 몸에서는 계속 알코올의 영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낮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알코올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카페인도 될 수 있으면 2시 이전에, 보통 한 10시, 11시 주무신다면 2시 이전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카페인에 좀 예민하신 분은 디카페인을 선호하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좀 잘 지키시고, 낮에는 좀 해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실 때는 이제 다른 도움들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게 이 블루 파장이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그런 불빛 때문에 그런데, 블루 파장의 해를 조금 차단해 줄 수 있는 잔틴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뭐 블루베리나 녹황색 채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당근 같은 것도 도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호르몬을 잘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레인보우 칼라로 단백질을 비슷한 여러 가지 미네랄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잘 드시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신 다음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있으면 보충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챙겨드리는 거,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마그네슘, 이거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런 다음에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높으시면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테아닌 같은 걸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부교감신경 쪽이 조금 높고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트립토판 계통을 제가 권해드리기도 하죠. 슬립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부신 기능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신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부신 기능의 리듬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또 보충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부신 기능 관련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미인은 잠꾸러기인지, 정말 수면이 피부와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부족하시면 저희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수면에 대해서 다루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도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으로 피부도 건강해지시고 몸도 건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